자, 기말고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시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또. 이 수능이 어제 끝나자마자 이제 우리는 또 수능과 상관없이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길게 남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이 기간을 또 잘 보내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내가 엄청나게 당연히 이제 꿈꿀 수 없는 미래의 목표를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지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당장의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단순하게 지금 당장 공부해서 1등급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그걸 받지 못했을 때 나한테 주는 또 좌절감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특히나 좀 어린 시절엔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따져봤을 때 목표치의 설정을 조금 낮추는 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번에는 교과서 문제는 다 맞춰보겠어. 내지는 이번에는 몇 점 이상은 받아보겠어. 이런 거에 대한 좀 범위를 잡고서 목표치를 잡고 공부를 좀 하게 되면은 그거를 하는 거에서 이룰 수 있다라는 거에 보장은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이 그러한 마음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력이라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한번 또 공부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15강 한번 해볼게요. 이번 강의도 이제 지난번에 교과서 올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조금 천천히 할 거고요.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잘 못하고 있는,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려고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전반적으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중요한 어법이라던가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알다시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글로 쓰여졌는지 이해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수업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제 목소리가 좀 재미가 없긴 하죠. 그죠? 이게 혼자 하는 수업이긴 한데 아무도 없거든요. 혼자 하는 촬영이긴 한데 이게 다른 선생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은근 신경이 쓰이게 돼요. 좀 지루하더라도 지루해하지 마시고 수업에 몰입해서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죠? 4살 아이들입니다. 이게 중간에 짝대기를 끊게 되면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짝대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앞에 있는 4라는 친구랑 이 이어라는 친구가 다 형용사로서의 기능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 형용사로서의 기능으로 바뀌게 되면은 뒤에 있는 친구가 이 4라는 단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이얼즈라고 쓸 수가 없어요. 이얼이라는 단순한 단어 형태로만 적어둔다. 그리고 여기 끝에 S가 붙었기 때문에 이게 말하고자 하는 거는 4살 아이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도 이제 이 초등학생, 유치원이겠죠. 너스리 스쿨, 유치원에 4살 난 아이들, 얘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4살 난 아이들이 제공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공을 받습니다. 뭐를요? 마시멜로우를 제공받게 돼요. 얘를 수동태, 너 이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뭘 하면은 이 마시멜로우 그거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마시멜로에 대한 또 속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수업 시간에 저도 설명을 한 번 했지만 사실상 마시멜로를 먹는다고 살이 엄청 찌진 않는데요. 잘못된 편견이다. 잘못된 이제 어떤 누군가가 퍼뜨린 유언비어다 라는 게 또 밝혀졌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 아이들, 여기서 말하는 데이는 당연히 앞에 나왔던 4살 난 아이들을 가리키겠죠. 복수로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얘네들밖에 없습니다. 그죠? 얘네들은요 또한 지네가 말한 게 아니라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비동사 더하기 PP 형태로 적혀졌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동태라는 말을 쓰게 되거든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상태를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게 되는데, 말하는 것을 당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거는 이 단어의 반대로 우리가 뜻을 해석해 주시면 좀 더 매끄러워져요. 들었다. 말하다의 반대 듣다잖아요. 그죠? 얘 입장에서 듣는 거죠. 그죠? 말해주면 당한 거니까. 무엇을 듣게 됐냐면 여기에는 또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져 있죠. 무엇을 들었느냐? 걔네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마시멜로우를 즉시 먹을 수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다는 말을 듣는 거죠. 너네 지금 이거 바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다릴 수도 있어. 이런 말을 듣게 된 건데, 여기 보게 되면 이더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더라는 친구는 상관 접속사라는 친구거든요. 상관 접속사. 그러니까 얘는 짝이 있는 접속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더라는 친구가 있으면 뒤에 or이라는 친구가 반드시 같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더 뒤에는 or. 그래서 이렇게 이더
A or B. 그래서 A, B 이렇게 쓰게 되고요. 이거는 A, B 둘 중 어느 것 이란 표현이 되죠. 먹거나 혹은 기다리거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즉시예요. immediately. immediately는 즉시라는 부사입니다. 얘는요, 즉시 앞에 있는 먹다라는 동사를 꾸며주잖아요. 지금 저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부사를 쓰게 됩니다. ly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걔네들이 기다린다면, 그런데 if라는 단어 안에요. 지금 보다시피 if라는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을 적을 때 여기 동사 형태가 과거형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if라는 말 아래는 가정법이라는 말을 적고요. 우리가 이 동사의 시제를 아래다 적어봅니다. 얘는 과거형이니까 과거죠. 그럼 이거는 가정법 과거라는 뜻이거든요. 가정법 과거는 이제 지금에 대해서 과거의 내용을 지금에 대해서 가정을 해볼 때, 혹은 이 발생한 당시에 대해서 좀 가정을 해볼 때 우리가 가정법 과거를 쓰게 되는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공식처럼 굳어진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가정법 과거라는 시제는요, 사실상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거든요. 가정법 과거라는 시제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보통은 우리가 지금 현재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를 할 때 가정법 과거라는 시제를 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죠. 근데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가정을 하려면, 저는 이보다 이전에, 지금 촬영하기보다 이전에 적어도 뭐 30분 정도의 준비 시간이 있었다면 30분 전에 이 강의실에 오지 않았어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내가 가정을 하려면 동작을 과거에 무엇인가를 했어야 되죠. 과거에 어떤 동작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의 과거 형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내가 지금에 대해서 가정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럼 지금 당장을 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에 대해서 반대로 가정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그 전에 무엇인가 동작을 했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이전에 뭘 했어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제를 지금이 아닌 과거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전에 뭔가를 했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사실상은 내가 I am here이죠. 저는 여기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기 있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 없다면이라고 하려면 이렇게 쓴다는 거야. If I were not here.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에 없다면, 적어도 나는 어떻게 30분 전에 있지 않았어야 했기 때문에 한 시제를 돌려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에 대한 반대 표현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뒤에를 뭘 써야 하잖아요. if절을 이렇게 쓴다고 칩시다. 그 뒤에 문장 완성을 해야 되는데, 뒤에 문장을 완성을 할 때 주어를 쓰고요. 동사를 쓰는데 바로 동사를 쓸 수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가정이잖아요.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야!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죠. 가정을 해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약한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고요. 약한 식의 표현은 조동사라는 친구를 빌려올 거고, 이거를 과거형으로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would 이런 거 있죠. will이 아닌 would 이런 거를 쓰는 이유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동사 원래 시제를 쓰게 되는 게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에는 if라는 친구 아래다 가정법이란 단어를 쓰고 이 동사 아래 시제의 과거를 쓰게 되면은 문장 뒤에가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지금처럼 조동사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요. 그리고 동사 원형을 쓰셔야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거는 하나의 규칙입니다. 가정법은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게 있는데, 그거 두 개 생긴 형태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공식처럼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이제 시험 문제 적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어법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우선은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린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현재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한 시제를 돌려서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if 자리에 과거 동사를 쓰게 되는 거고, 뒤에 문장을 완성할 때 있어서는 우리가 조동사의 과거를 쓰는 이유는 왜 과거를 쓴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간단할 것 같습니다. 지금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좀 더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혼돈이 되어질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먼저 생각을 좀 해주시죠. 되시겠죠? 우리가요, 기다린다면, 마시멜로를 기다린다면이에요. 근데 그 마시멜로우는 어떤 마시멜로냐면 이런 마시멜로우다라고 해서 지금 관계대명사라는 친구가 꾸며주고 있어요. 관계대명사라는 친구는요, 명사라는 친구 뒤에서, 명사 뒤에서 그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기능을 하는 문장입니다. 형용사 기능을 하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친구 안에는 관계라는 말에 접속사라는 친구, and 이런 거 있잖아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이 친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안에 대명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에 이미 대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는 대명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이 돼요. 이렇게. 이해가 되실까요? 자, 마시멜로우가 놓여져 있는데 어디 앞에 놓여져 있냐면 그 아이들의 눈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애기들이 기다린다면, 걔네들 눈앞에 놓여져 있는 마시멜로우를 먹는 것을 기다린다면 이렇게 된 거죠. until이라는 거는 무엇 전까지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디 전까지? 실험하는 사람이죠. 이알이 붙었으니까. 실험하는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오기 전까지 기다린다면,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set이라는 단어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실 필요가 있는데, set은 일형식 동사예요. 요거, 네,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일형식 동사여서, 일형식 동사라는 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목적어를 취하지 않고 동사로 완전한, 그러니까 주어 동사로만 쓰여지는 걸 일형식 동사라고 하는데요. 얘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죠.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다. 수동태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모든 형태를 그냥 원래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앞에 주어가 마시멜로라 하더라도 선생님 마시멜로는요 놓여지는 거잖아요 라고 해서 수동이라고 해석은 하지만 얘는 수동태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어쨌든 기다린다면 걔네들은요 무엇을 받을 수 있게 되냐면 2개의 마시멜로우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워터 미셸이라는 마이클이겠죠. 마이클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 모를까봐 설명을 해줍니다.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죠. 어떤 거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냐면 만족이라는 것을 연구하는 심리학자예요. 이게 이번 단원의 되게 주요한 어휘고요. Delaying gratification. 이게 만족, 지연, 이게 지연이거든요. 지연 만족. 그러니까 만족에 대한 지연이다. 만족을 지연하는 것.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거는 지연 만족. 만족을 목적어로 쓰고 동명사로 쓴 거예요. 만족을 지연하는 것. 이거 똑같은 거니까. 만족을 늦추는 것.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한 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었죠. 갖고 있었다는 게 3명의 딸이니까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의 딸은 어떤 딸이었느냐? 그죠? nursery school,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었죠. 그리고 attend라는 단어는 어디를 다니다라는 명사를 쓰고 싶을 때 그냥 바로 명사를 쓰시면 되지 여기 중간에 뭐 to, 뭐 at 이런 거, 전치사 이런 거 쓰시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attend 뒤에는 장소를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걔네들, 여기서 말하는 걔네들은 다른 걔네들이죠. 앞에 나왔던 걔네들이 아니라 3명의 딸들, 실험자의 3명의 딸들, 그 걔네들, 그리고 걔네들의 학급 친구들, 얘네들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연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participate란 단어는 in까지 써서 하나의 동사로 참여하다라는 뜻이 돼요. 참여하다. 그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봐 주시면 이렇게 되죠. 내용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용. 자,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면 4살짜리 4살 아이들에게 마시멜로우를 M이라고 쓸게요. 마시멜로우를 주는 상황이에요. 자, 얘네들은요 선택을 2가지를 해야 됩니다. 즉시 먹을 수도 있고요. 먹거나 혹은 기다리거나. 근데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면 언제까지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2개를 준대요. 1개를 더 준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넘어가냐면 이제 심리학자 월터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 사람한테는 3명의 딸이 있었고 그리고 3명의 딸의 학급 친구들 얘네들이 피시험자죠. 피실험자로 실험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괜찮죠? 내용 여기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몇 년이죠, 몇 년. 수십 년을 지나서 수십 년 동안 이 기간 동안 그는요 묻습니다. 그의 딸들한테 친구들에 대해서 묻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다라는 말은 뭐 했을 때 딸한테 친구들에 대해서 묻는 거죠. 이 내용과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이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뭐뭐 했을 때라고 해석을 해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in 더하기 ing 형태의 분사는 우리가 when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when 주어 동사 뭐뭐 할 때. 그래서 이거는 when 이렇게 바꾸실 수 있죠.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he did this 뭐 이런 식으로 did so 해도 괜찮고요. 그가 이렇게 했을 때, 그가 그렇게 했을 때 써도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지금 in doing으로 바꾼 거예요. 그는 알게 된 사실, 관계를 알게 됐, 연관성을 알게 됐다는 거죠. 뭐와 뭐에 대한 연관성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between이라는 단어는요 뒤에 and라는 친구를 찾으시면 돼요. 왜냐면 둘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and. 그래서 얘는 A and B, A와 B 사이에 이런 뜻입니다. A와 B 사이에.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냐면 어린 시절에 프리스쿨이죠. 취학 전이면 학교 가기 전에 학교에서 만족을 늦추는 능력과 사춘기 때 능숙함의 뛰어남 사이에서의 관계를 감시했다, 감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죠? 이해가 되시겠죠? 내용적으로 얘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4살쯤에 유치원 다닐 때 만족이라는 걸 늦췄을 때 사춘기가 됐을 때는 훌륭함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요. 그리고 얘와 이 지금 미셸 월터 마이클이죠. 어쨌든 이 사람과 그의 동료들이 그 참여자들을 어디에다가 놓았냐면 위치시켰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동사거든요. 위치시키다. 참여자들을 어디에다가 두었냐면 이니셜이라는 거, 이니셜 첫 글자죠. 첫 글자. 초기, 처음 연구 안에 두게 됩니다. 그죠? 뭐 하려고 그런 거냐면 왜 처음 연구 안에 두었냐면 이니셜, 초기 연구에다가 두었는데 이유는 포멀리예요. 더 포멀하다는 거는 지금 친구들, 자기 딸한테 친구들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거 안 하고 이제는 어떻게 formally, officially, 공식적으로 트랙이라는 게 추적하다라는 동사고요. 얘는 투부정사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 투부정사 같은 경우 투부정사에 대한 수식 부사가 하잖아요. 이 투부정사라는 친구는 우리가 동사라는 친구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수식을 부사로 합니다. 부사로 이렇게. 그죠? 공식적으로 추적을 하게 됩니다. 걔네들의 뭐냐면 프로세스, 과정이죠. 걔네들이 성숙해짐에 따라 걔네들이 성장하는 과정, 요거를 공식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 초기 연구 아래다가 위치를 시키게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걔네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걔네들은요, 지금 또 다른 애들이죠. 얘는 누굽니까?
이 마이클과 그의 동료들을 가리키죠. 주어가 달라져서 그래요. 얘네들은 알게 됐어요. 무엇을 알게 됐냐면 대절이야. 아이들인데 관계대명사죠. 가로로 묶을 준비. 동사까지 찾으시면 돼요. 여기 앞에까지 이렇게. 그죠? 아이들이요. 이렇게 할 건데 중간에 동사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뭐 하는 아이들이냐면 ate single marshmallow. 즉각, immediately 아까 우리 봤었잖아요. 그거에 똑같은 말입니다. 즉시 마시멜로 하나를 먹었던 아이들은요. be likely to 부정사예요. be likely to 부정사를 써서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문제가 있대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더래요. 행동과 우정과 집중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죠? 실험의 결과인 것 같아요. 대조적으로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당연히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아이들 만족이라는 걸 미루었던 그러니까 마시멜로우를 안 먹고요 기다렸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미루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 delay, higher 더 높은 SAT 맞아 우리 수능 점수거든요. 수능 점수를 받게 됐고요. 첫 번째 동사 높은 성적을 받았죠. excellence 했죠.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동사인데 cope with라는 단어가 수거죠. cope with는 대처하다, 다루다 라는 뜻입니다. 훨씬 더 잘 다루다 라는 뜻이죠. 스트레스를 더 잘 다루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시험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충분히 되어질 것 같은데 어떤 거 관련성, 요거, 그죠? 이거 그래서 이게 주제문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토픽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웬만하면 외우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 친구들한테 원래는 물었어요. 딸에게 묻다가 물었는데 발견한 사실이 있었죠. 연관성이 있다는 관계가 있대요. 뭐와 뭐 사이에 관련성이 있냐면 어린 시절 만족을 늦추는 능력과 그 다음에 사춘기에 뛰어남 엑셀런싱이니까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공식 조사. 연구에다 넣었잖아요. 그죠? 성숙함에 따라서. 그래서 알게 됐던 사실 두 가지. 어때요? 이렇게 즉시 먹은 1번. 1번과 2번을 놓고 봤을 때. 1번의 친구들은요.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행동, 우정 이런 것에 문제가 있었고요. 2번 같은 친구들은요. 뭐 할 수 있었어요? 좋은 성적도 받고요. 스트레스도 줄어들었대요. 잘 대처를 해줄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요겁니다. 그죠? 어린 시절 만족을 늦추는 것이 사춘기 때 뛰어난 연관성이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린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거는 이런 거를 가지고서 순서 문제 나올 때 이런 것 때문에 단어 같은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게 머릿속에 좀 남아 있으면 이 글 읽기가 좀 더 수월해지죠. 그런 내용이 보여지면 이거 그때 그 내용이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 주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괜찮죠? 그래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에서 직급과 스트레스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있을 것 같나요? 한번 볼게요. 우리의 본능이죠. 본능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텔이라는 동사는 사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두 개 쓸 거고요. 뒤에 있는 목적어, 그 목적어가 문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대시라는.
그 안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자,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문장,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거는 이거 하면 할수록 점점 이거 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더 비교급의 이 친구들은요, 원래 그 문장 안에 있던 것들을 앞으로 더를 붙이면서 가지고 나온 거고요. 얘는 유일하게 영어에서 쉼표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구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영작 문제 아니면 어법 문제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꽤나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문 한번 보시면 사다리를 더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이라는 표현인데, 얘는 원래는 이 친구를 꾸며줬겠죠. 그죠? 우리가 사다리를 더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친구는요 원래 위치가 여기였어요. 필 뒤에. 그런데 얘가 더를 붙이고 비교급이 되면서 앞으로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할 때 우리는요 이렇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괜찮죠? 그리고 끝나지 않았죠? 더 비교급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엔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쓰신다면서요. 여기서는 끝이, 이거 첫 번째는 여기서 끝나고요. 요거 두 번째 내용이 하나 더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게 1번, 이게 2번.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어때요? 우리는 어떤 거 갖게 돼? 우리의 안정감에 대한 느낌은 더 약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얘는 뒤에 어디 들어가요? 하게 되면 이 친구는 원래 여기 뒤에 is가 있었고, is 뒤에 weak를 썼어야 됐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weaker가 되면서 더가 붙으면서 앞으로 가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그죠? 근데 is는 어디 갔나요? 이렇게 비동사 같은 게 혼자 남았을 때는 뜻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이렇게. 안 쓰여진 거예요. 원래 is 쓰여 있으면 틀린 건가요? is가 쓰여 있어도 맞는 겁니다. 네, 틀렸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된 구문 괜찮죠? consider로 시작을 합니다. 영어에서 보통 이렇게 consider로 시작을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주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예. 고정관념인데 높은 긴장이죠. 긴장. 이건 스트링이라는 친구에서 나왔던 끈 같은 거 있잖아요. 팽팽한 긴장된, 그죠? 긴장된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경영의 고위 간부고, 이 사람이 끊임없는 압박감에 직면을 합니다. 끊임없는 압박감. 누구로부터 끊임없는 압박감에 직면을 하냐면 대주주들로부터요, 직원들로부터요, 회사의 가장 큰 소비자들로부터요, 최고의 소비자들로부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이건 어쨌든 동사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미 동사가 있어서 뒤에는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이 친구는 이러한 경영의 고위 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분사의 형태입니다. 분사. 그러니까 경영의 고위 간부인 이 사람이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바로 명사가 있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만나고 있는 이라는 능동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ing 형태의 분사를 쓰거든요. 분사라는 친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기능을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기준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얘가 하는 것인지, 얘가 당하는 것인지. 경영의 고위 간부가 만나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여기에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를 넣어보시면 됩니다. Who is? 그 사람 만나줬어? 지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ing 쓴 거예요. 끊임없는 압박감을 만나죠. 얘네들로부터.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우리는요, 하들리는 거의 뭐뭐 않는 이라는 부정어입니다. 거의 뭐뭐 않는 이라는 부정어 표현이니까 낫이 없더라도 부정어인 걸 확인하셔야 돼요. 놀라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놀라움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감정의 동사라고 하거든요. 서프라이즈.
감정의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의미가 그런데 이게 주어가 사람인 경우에는요, 사람은 그러한 감정을 주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러한 느낌을 느낀다는 건 당한다라는 느낌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PP 형태의 분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느끼는 경우가 없습니다. 언제요? 우리 놀라움을 느끼지 않아요. 언제? 그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건 갑자기 그들이 누구예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얘는 예를 한 명으로 든 거지만 경영의 고위 간부들, 이 사람을 대모로 받은 거예요. 걔네들 중에 한 명이요, 갑자기, 어쨌든 문장의 주어는 원입니다. 그죠? 한 명이 drop dead라는 거는 이제 죽다라는 뜻이죠. 무엇으로 죽다. drop dead of 무엇 때문에 죽음에 놓이다, 죽음에 빠지다라는 뜻인데, 심장마비라는 것에 죽음에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지 않습니다. 뭐 하기 전에? 50이 되기 전에요. 이해가 되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봐보면 이렇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아니, 좀 여기까지 먼저 하고 할게요. 내용적으로. 자, 우리의 본능이 말한다는 거는 이게 당연히 안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안다는 건 당연시 여기는 내용. 어떤 거냐면 승진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승진보다는 직급이 높다는 표현을 쓸게요. 직급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스트레스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안정성이라는 느낌도 약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는 게 경영의 고위 간부다. 이 사람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당연히 놀랍고하지 않는다. 50 전에 심장마비에 걸려도, 마비가 와도 우리는 놀라지 않는 거죠. 아, 그렇겠네. 힘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당연히 여긴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데케이라는 표현은 10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수십 년이죠. 수십 년 전에 이렇게 어고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뒤에는 과거 동사를 써야 합니다. 과거 형태의 동사. 이런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주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을 뒤에 반드시 과거 시제의 동사를 쓰셔야 돼요. 자, 영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set out, 무엇을 시작을 했냐면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set out은 시작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했던 embark upon이라는 단어로도 바꾸실 수 있어요. 시작하다 내지는 launch. 시작하답니다. 연구를 시작했어요. 이와 관련된 이러한 관계, 이러한 연관성이라는 거는 앞에 이제 얘기했던 걸 바탕으로 뒤에 다시 한번 써주거든요. 이런 거의 연관성입니다. 말하자면 회사의 사다리에서 직원들의 위치와 스트레스 사이,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between 있으면 뭘 찾아보자? and 찾아보자. 이렇게 찾았어요. 여기는 회사죠. 회사의 사다리에서 직원들의 위치, 그러니까 직급입니다. 요거는 다시 표현하자면 랭크죠. 랭크. 직급과 스트레스 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에 연구를 시작을 했대요. 자, 이거는 PP 형태의 분사로 시작이 돼요. PP 형태의 분사로 시작, 뒤에 문장의 주어 동사. 이거는 뭔가요? 이런 거를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분사 구문. 분사 구문이라는 친구는 원래 이 앞에 부사절의 접속사 as, 뒷문장의 주어, 요거를 대신받는 대명사 they, 그리고 비동사, 이건 과거니까 뭐를 써야겠죠? 뒤에 시제 보니까 이런 표현이 앞에 있었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얘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장치거든요. 우선은 접속사 없애주고 뒷문장의 주어랑 얘의 주어가 똑같으면 없애주고 처음 만나는 동사를 ing로 바꿔주는 것이 분사 구문입니다. 근데 얘를 ing로 바꿨는데 빙이 됐잖아요. 근데 왜 빙이 없어요? 빙은 뜻이 없기 때문에 또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서 날려주고 주어랑 똑같아서 없애주고 그리고 처음 만난 동사 ing로 바꿔줬는데 얘도 뜻이 없어서 없애주고 그래서 pp만 남은 겁니다.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문장, 그러니까 부사절이었던 이 절을요 좀 더 간단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 있는 문장, 주어 있죠? 얘가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연구 결과잖아요. findings. 결과는 지가 아는 게 아니라 알려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pp형을 쓰는 거죠. 그죠? 되게 이 연구에서 집약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연구 발견은 되게 보스가 있으면 우리 앞에 이더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보스라는 친구도 상관 접속사예요. 얘도 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얘는 어떤 짝이 있냐면 and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A and B, A와 B가 형태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자리에 지금 형용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B라는 자리에도 형용사가 들어가는 건데 문장의 주어가 결과들입니다. 결과들, findings가 결과들이거든요. 결과는 이 놀라움을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놀라움을 얘는 주잖아요. 그래서 ing 쓴 거예요. 얘가 결과가 주는. 이거는 감정의 동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ing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결과가 놀라움을 주고 profound, 엄청나게 굉장합니다. 심오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연구를 통해서 봤더니 결과들이 놀랍고 되게 심오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연구자들이 발견한 내용이 대시라는 친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발견하다에 대한 내용은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발견했는데 라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그 목적어를 지금처럼 문장으로 적으려 해요. 근데 그 문장이 뒤에 구조가 완전한 형태라면 우리는 대절을 쓰면 됩니다. 거기에 that을 붙이면 그 문장을 목적어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는요, 발생이 되어지지 않는다. 뭐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게 아니냐면 더 높아지는 책임감의 정도 그리고 압박감인데 어떤 압박감? 걔네들의 직급과 관련이 되어진 be associated with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associated with만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는 which was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형용사 형태로 pp형의 형태로 얘를 꾸며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위와 관련이 있는, 왜냐면 이미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들어갈 수 없고요. 그래서 압박이라는 친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의 형태로 바꿔준 겁니다. 얘는 아까 말씀 직위죠, 직위. 직위와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요, 나대이 법비 구문이고요. 그죠? 얘는 나대이 법비 구문입니다. 나대이 법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거는 요 친구가 강조 구문이에요. 강조 구문이라는 거는 내가 강조를 하고 싶었던 친구를 여기 is that 사이에 끼워 넣는 거를 강조 구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인지 요거를 없애잖아요. 그래도 문장이 성립이 돼요.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이런 식으로. 직업에 대한 요구들이 대부분의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생길까? The lack of control workers. 부족이죠. 통제권의 부족인데 어떤 통제권이냐면 얘가 여기까지 끝났어요. 주어 동사. 노동자들이 느끼는. 얘가 얘를 꾸며주겠죠. 언제요? 걔네들이 느끼기에 걔네들이 갖고 있는 have control이 통제하다는 뜻인데 여기에도 대시 생략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 앞에 있는 컨트롤을 꾸며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는 have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have 자리에 원래는 컨트롤이란 단어가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게 없는 거예요. 여기는 꼭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져 있는 거죠. 노동자들이 걔네들이 가져야 될 통제권을
통제권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얘네 노동자들이죠. 근무자들이 자기네가 느낍니다. 자기네가 통제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중에요. 이거는 원래 나데이 법비 구문에서 이 A, 나데이 법비는 같이 붙여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A가 아니라 B야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죠? A가 아니라 B야 라는 표현인데 지금 왜 이렇게 쓰여져 있나요? 얘는요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is를 쓰고서 대절을 썼어요. 그죠?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기에 not A를 적었어요. 그리고 뒤에 어떤 동사의 내용을 적었죠. 그죠? 원래 그리고 여기에 법 B가 있어요. 맞죠? 얘는 원래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야 됐어요. 여기 들어가 있었어야 됐는데 근데 어떤 것 때문에 문장의 구조가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얘를 뒤로 뺀 거예요.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같이 연결이 된 게 맞는데 뒤로 빠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뭐 스트레스는 뭐 때문이야? 얘가 그러니까 얘 아까 얘기하잖아요. 요약하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내용적으로 이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나데이 법비 구문인데 이게 강조 구문이란 틀 안에 나데이를 넣었고 원래 법비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얘를 뺐어. 이렇게 된 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리하고 싶어서 지금 근질거렸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영국에서 연구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 연구를 했냐면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관계, 어떤 거와의 관계냐 봤더니 직위와 스트레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죠? 그리고서는 결과가 놀라웠다라고 이야기하죠. 놀랍고 심오했대요. 근데 그 결과를 먼저 이야기해 준 건 아닙니다. 그제 이 결과를 이제 이야기해요. 뭐가 놀라웠는데 봤더니 스트레스는 뭐 때문에 직위, 높아지는 직급의 책임감과 그리고 압박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인데 이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죠.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는 뭐가 아니라 직업에 대한 요구 때문이 아니고 이것 때문 아니고 뭐 때문이야? 통제권의 부족 때문이야 라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통제권의 부족. 그래서 이 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사람이 하루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스스로.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죠? 이 심장마비를 겪었던 거 그거 이 사람의 직급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죠? 나쁘지 않아요? 근데 또한 덧붙여서 하나 더 이야기를 더 해줍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또한 발견했어요. 그냥 앞에 연구가 이미 결과로 발견을 했는데 또 발견을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또한이란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또 발견했어요. 덧붙여서 발견한 겁니다. 무엇을 발견했냐면 노력이에요. 얘도 PP 형태의 분사입니다. 그죠? 왜냐면 동사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를 묶겠죠. 직업 때문에 요구가 되어진 노력이라는 것이 그죠? in itself는 그 자체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 자체로 스트레스는 아닙니다. 그죠? 낫이라고 하죠? 그럼 오히려 이것도 나데이 법비구문이죠. 그러면 오히려 뭐 때문이야? 뒤에 있는 게 또 포인트예요. 오히려 임밸런스, 불균형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와 뭐 사이의 불균형이냐면 바로 그가 주고 있는 노력과 그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그리고 그가 느끼는 보상의 사이에 있어서의 불균형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에 왜 이렇게 해석했나요? between and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가 기울이는 노력과 그가 느끼는 보상 사이의 불균형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괜찮아요? 자, 요것도 통제권이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스트레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봤는데 이거 말하자면 연구가 알아낸 거는 노력이라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진 않아. 노력은 스트레스가 아니야. 노력이 스트레스가 아니고 뭐에 대한 노력과 그다음에 보상 사이에 불균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것 때문에 또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너희들한테 수업을 했는데 내가 하루에 1,000원 받아요. 노력을 할까요? 보상이랑 균형이 맞아요? 그죠?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럴 때의 사람들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다수의 스트레스는 그런 거 때문에 오지 않을까 라도 생각을 해봅니다. 괜찮아요? 잠시만요. 다행이에요. 자, 이게 촬영이 계속 끊길 수도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앞에 건 또 요약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약 문제라서 요약 문제로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라는 것은 뭐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일에 대한 위치, 다시 말해 이거 앞에서는 랭크라고 나와 있죠. 직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일에 대한 요구 조건, 이 책임감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나데이 법비로 쓰여졌네요. 나데이 법비 구문이 이번 단원의 포인트겠구나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그 뒤에는 똑같은 형태로 적히셔야 합니다. 뭐 때문에 온 건데? 상황 때문에 온 거야. 통제권의 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할 수 없는 것, 정확하게. 걔네가 원하는 거를 그가 원하는 것만큼이나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겁니다. 그죠? 얘는 아까 말했던 통제권이 부족한 것에서 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줄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좀 길었죠, 설명이. 그래도 이게 한 땀 한 땀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거고요. 보면 알겠지만 앞에까지는 소재 전달을 했는데 연구를 했더니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왔네. 그 결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스트레스에 있어야 되는 거는 통제권의 부족.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고 노력과 보상이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는 거야. 너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뭘 못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지금 나는 뭐 밥을 먹고 싶어. 내가 지금은 TV 보고 싶어. 이런 거를 못했을 때 스트레스를 느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노력과 보상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시험을 봤어. 100점을 맞았어. 나는 집에 빨리 가고 싶어. 못 가게 해.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이게 우리랑 비슷해요. 일이라는 곳 속에서 넣어서 이야기를 한 거지만 일상과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한 땀 한 땀 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왔으면 좋겠고 이거라도 좀 열심히 봐가지고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구문이라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또 만나요.